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연휴 첫날 버스터미널은 고향을 찾은 사람과 마중 나온 가족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공항엔 기성객과 함께 긴 연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평소보다 많은 버스가 오가는 터미널. 버스를 꽉 채웠던 승객이 한꺼번에 내리며 북적입니다. 긴 버스 여행에 무거운 짐이 힘들 법도 한데 오랜만에 찾은 고향, 잠시 뒤에 만날 가족 생각에 승객 표정은 밝습니다. 연휴도 길고 이래가지고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어쨌든 설레고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버스터미널까지 마중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가족에게 그동안 많이 그리웠다는 말을 환한 미소와 포옹으로 대신합니다. 크고 작은 짐을 챙겨 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공항이 분주합니다. 긴 연휴는 여행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연휴 기간 내내 색다른 곳에서 가족과 알찬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렘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됐고요. 이제 평소에는 연휴가 이렇게 길지 못해서 멀리 못 갔는데 이번에 연휴가 좀 많이 길어서 멀리까지 가게 돼가지고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길게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 한국공항공사는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만 명 이상이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평소보다 1만 명가량 많은데 특히 비행편이 몰린 오전 시간대에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김해공항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최장 열흘의 긴 황금 연휴를 맞아서 인천공항은 역대 최대 수준의 이용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 여행길에 나선 시민들의 얼굴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공항 곳곳이 붐비고 위탁 수화물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이른 시간부터 바삐 움직이느라 몸은 피곤해도 오래 기다려온 여행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 없습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그냥 쭉 쉬어서 여행 다녀올 계획입니다. 비행기 예약이 어려워서 1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대도 되고요. 명절마다 지내던 차례도 올해만큼은 잠깐 쉬고 3대가 모여 해외에서 여유를 만끽하기로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신데 매년 추석 때 제사 준비하시고 고생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저희 다 같이 아이도 좋아하시니까 여행 가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다고 하셔서 명절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십니다.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찾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2만 3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첫날인 개천절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의 이용객이 몰렸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가 근무 거부를 철회하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혼잡도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먼저 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몰릴 거라 그래서 생각보다 평소에 갈 때하고 비슷하게. 인천공항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처럼 항공기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공항에 도착하면 충분히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마트 패스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여행길에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연휴 첫날인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차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100mm 안팎의 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서서히 그칠 것으로 보여 귀성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비가 추석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남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에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음식만큼 맛있는 게 없을 텐데요. 문제는 대부분 살찌기 쉬운 음식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명절 상차림입니다. 흰쌀밥과 고기, 각종 전부터 떡에 과일까지 한상 가득합니다. 이렇게 맛깔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에 기다려지는 추석이지만
건강 때문에 절제해온 식단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밥 종류는 거의 안 먹고 전을 먹으면 딴 거를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저는 식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떡 같은 것도 보통 때는 안 먹어요. 육류 종류를 제일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전 종류, 예를 들어서 뭐 육전이나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안 먹는 편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자주 먹었는데 지금은 덜 먹어요. 먹고 싶으면 참는 거죠. 실제로 명절 음식의 칼로리는 상당합니다. 전이나 약과를 몇 개만 집어 먹어도 하루 권장 열량을 훌쩍 넘습니다. 동물성 음식과 포화 지방이 많아 노화 속도를 당길 수 있는 이른바 가속 노화 식단인 겁니다. 포화지방과 동물성 음식을 먹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정말 보양의 효과를 볼 수 있죠. 평소에도 워낙 잘 먹고 또 운동도 많이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그대로 다 즐기면 금세 체중이 몇 킬로 늘어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한 정총괄과는 조금만 신경 쓰면 명절 음식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차례상에는 흰쌀밥을 올리게 되지만 식구들과 또는 친척들과 식사할 때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대체면들 활용하시면 정제 곡물의 이 혈당 스파이크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전을 부친다. 그럼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또 기름을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먹고 난 뒤 가족들과 산에 오르거나 걸으며 운동한다면 살찔 걱정 없는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나요? 조사해봤더니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명절날 부모님께 많이 듣는 푸념 섞인 잔소리 가운데 하나는 전화 좀 자주 해라일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자주인 걸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7,499가구를 상대로 조사해보니 10집 가운데 4집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들에게 최근 1년 부모님께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를 물었더니 평균 사흘에 한 번꼴, 1년에 106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최대치가 너무 크거나 최소치가 너무 작으면 평균이 곧 중간값은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이 조사 역시 그래서 답변을 쭉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값은 1년에 52회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했는지를 물었더니 평균 42회, 답변의 중간값은 12회였습니다. 소득별로 나눠봤을 땐 저소득층의 경우 왕래가 잦았고 중위소득 이상에선 전화가 더 많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추석 때 타고 싶다 2층 버스 타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랑하고 어디 괜찮습니다. 어디? 유럽은 처음이에요. 추석에 여행 가서 일본 가요. 제가 괌 시민이어가지고 괌 잠깐 들렸다가 다시 와서 일단 군대를 입대해야 돼가지고 전국 일주 하려고 그래요. 전국 일주요? 예. 누구랑? 딸이랑.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어야죠. 송편 만들고. 아바이순대 떠오르네. 갈비 좋아합니다. 저희 외가가 경상도신데 배추전을 해주셨어요. 가족끼리 밤에 이제 제사 끝나고 다 같이 밥 먹는 것도 많았는데 갯벌에 조개도 캐고 한 3일 동안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어르신들 다 밥 드시고 계실 때 뛰어놀다가 밥상을 엎어본 적이 바닷가에 가서 동생들하고 개도 잡고 또 망둥어 낚시도 하고 갈 때마다 맨날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 이제 용돈 버는 날이다.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재촉을 안 하셨으면 조금 좋겠어요. 매번 갈 때마다 듣는데 그런 잔소리는 조금 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혼 언제 할 건지랑 뭐 그런 거 결혼 얘기.
구태의인하게 옛날처럼 뭐 남녀를 구별해서 남자는 부엌에 안 들어간다 그런 것보다도 막 비교를 하시고 막 성적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막 대학교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애기 더 낳을 거냐 얘기하시는 거나 요즘 20대, 10대, 30대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다. 돈 있으면 두바이 가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면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축구하면서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추석 때 애들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받는 추석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 좀 안정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하나 제대로 빵 터졌습니다. 제가 성인 되고 아이 낳고 잘 살 동안 할머니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Thank you for supporting me. You guys have been such a great help for me through my entire 21 years of life now. I'm finally 21.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보 사랑해. 기성용 아저씨 서울을 떠났지만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 딸이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이 엄마의 최고의 소원이 한다. 사랑해. 제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을 더 못 챙기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빠 돈 벌어줘서 고맙습니다. 너가 내 삶의 구세주야.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살자. 사랑해.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국민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행복한 추석 되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산망 복구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정됐던 브리핑도 취소하고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유리난간이 떨어져 나가 있고 현장 주변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 남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50대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고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남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산망 복구 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발생 이후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를 수사하는 대전경찰청은 숨진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예정된 사람은 아니라면서 사망사건은 수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이 포함된 부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추석 연휴에도 전산망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숨진 공무원이 평소에 힘들어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 행정안전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저녁 8시쯤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전산망 복구 담당 직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회의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실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2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128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19.8%로 어제 오전보다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와 면허 민원 안내 등 복지부 대국민 시스템 12개가 새로 복구됐습니다.
앞서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중대본 회의에서 7일간 연휴를 정보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사망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도 목소리는 곧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따지는 책임론으로 번지며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 갑작스레 전해진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일어나선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도는 이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존재라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고리로 정부 여당의 비판의 화살을 겨눴습니다. 단호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숨막히는 중압감으로 짓눌려 다가왔습니다. 오는 일요일 방영 예정인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는 소름 돋는다고 비판하며 화재 당시 대체 무엇을 했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발생 무렵 이 대통령의 방송 촬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48시간의 행적을 밝히라 요구했고 당 차원에선 예능 방영 보류 촉구와 함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 국민의힘이 이성마저 잃은 것 같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정쟁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또 야권의 거짓 허위 선동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일이라며 국가적 재난에 정쟁을 멈추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주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억지 의혹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것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잠시 멈춰가는 줄 알았던 정치권 공방이 더 격해지는 분위기인데 추석 연휴 뒤 정기국회에도 이런 냉랭한 기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쯤까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법원의 체포 적부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체포 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긴 추석 연휴에도 특검 수사는 이어집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특검 수사는 멈춤 없이 계속됩니다.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 등 강제 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중요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와 자료 분석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한 총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12일까지인 만큼 특검이 재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오는 10일쯤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기존에 적용된 혐의로 기소한 뒤 쪼개기 후원과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오는 13일 예정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조사 준비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 정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연휴 기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국토교통부가 항소했는데요. 새만금발 후폭풍이 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신공항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공항 건설 사업. 계획대로라면 2029년 개항할 예정이었는데 지난달 11일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 수준을 축소 평가하는 등 재량을 일탈해 위법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법원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자 국토부는 항소하며 건설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2심으로 넘어간 상황. 다만 1심 판결이 조류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국책사업에 제동을 건 만큼 새만금발 후폭풍으로 인해 신공항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8개에 달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의 경우 여객 수요가 국토부의 과다 예측으로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공항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증을 했을 때는 궤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에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대표하는 그 정치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다른 신공항 소송전의 결과는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거리축제인 광주 충장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하는데요. 지난 1970, 80년대 모습을 재현하고 대규모 공연과 야간 행사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 광주 번화가를 재현한 건물과 조형물들이 금남로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복고풍 교복을 입은 시민들은 춤을 추며 추억의 거리를 누빕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습을 보여주는 추억의 광주 충장축제. 광주 충장축제는 추억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거리 축제인데요.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열립니다. 오락실과 사진관, 문구점 등 7080 추억의 테마거리를 동화처럼 조성하고 거리행진 공연도 확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억과 또 어린 시절의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두 담아내면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에서 어떤 신명의 그런 한마당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눔과 연대의 주먹밥 만들기, 여러 나라의 전통 먹거리를 소개하는 아시아 문화의 날도 새로 선보입니다. 광주 동구청은 MZ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DJ 페스티벌과 드론쇼 등 야간 행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동화와 관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는 아시아 문화데이로 아시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날로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충장축제가 야간형 축제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광주 충장축제는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연방 상원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셧다운 셋째 날인 현지 시간 3일 본회의를 열고 단기 지출 법안인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 예산안을 올렸지만 찬성 46표에 반대 52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공화당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네 번째 이뤄진 임시 예산안 처리 시도가 불발되면서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사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전쟁으로 억류 중인 이스라엘의 모든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담긴 교환 방식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자신의 평화 구상을 수용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지 6시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등 자신의 제안에 선별 동의하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라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인 항공기 드론이 군사 전략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엔 바다에서 활동하는 군용 무인 선박, 이른바 해상 드론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인근 항구에서 해상 드론이 시험 운항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해 움직이는데 웬만한 악천 후에도 자율 운항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카메라를 갖춰 바다 위는 물론 바다 밑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So we have radars, cameras, optical, infrared, RF, acoustics and sonar under the water. Those things give us a full picture as far as we can see, which is about 20 to 30 miles in the open ocean.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해안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해와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안 사고가 잇따르자 유럽 국가들은 감시 활동을 위해 해상 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Baltic is tense, and therefore it has been decided by Danish Parliament and Danish government to improve the capabilities of Danish defense. And this includes in the maritime domain. 무인 선박은 제작 비용이 저렴한 데다 단순 정찰 활동을 넘어 전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기 드론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해상 드론에 대한 각국의 개발 경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So we need to find some way of keeping surveillance as cheaply as possible. And here it's much cheaper to operate these drones in coordination with traditional ships. 이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무인 잠수정을 포함해 군사용 무인 선박의 실전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인 항공기에 이어 무인 선박의 개발까지 가속화될 경우 대규모 병력을 활용하던 기존 군사 전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전 세계 성공회 신자 8,500만 명을 이끄는 영국 성공회 최고 성직자 캔터베리 대주교회 500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선임됐습니다. 사라 멀렐리 신임 대주교는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교회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분열을 해소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63살 사라 멀렐리 런던 주교를 106대 캔터베리 대주교로 지명했습니다. 여성 지도자가 영국 국교회를 이끄는 것은 1534년 헨리 8세 국왕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성공회의 시초를 마련한 이후 처음입니다. 멀렐리 대주교는 첫 연설에서 분열된 사회와 여러 전쟁, 교회 내 직권남용 등을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My commitment will be to ensure that we continue to listen to survivors, care for the vulnerable, and foster a culture of safety and well-being for all. This will not be easy.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유대교 회당 테러도 거론하면서 교회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유대계와 함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all its forms, hatred and racism of any kind cannot be allowed to tear us apart. 간호사 출신인 멀렐리는 200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18년 첫 여성 런던 주교로 임명됐습니다. 동성 커플 결혼에 대한 축복을 옹호하는 등 진보적 인사로 알려져 교회 내에서는 기대와 반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세계성공회 미래회의는 영국 교회가 지도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최고 수장은 국왕이지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실질적 리더 역할을 합니다. 2003년 임명된 저스틴 웰비 전 대주교는 성학대 은폐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사임했습니다. 내년 초 공식 취임하는 멀렐리 대주교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분열된 영국 교회의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술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굵직한 해외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가장 비싼 판매가를 기록한 마크 브래드포드부터 영국의 조각거장 안토니 곰리까지 동시대 주요 작가 작품 전시회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인도 위에 무심히 서 있거나 높은 건물 사이 좁은 통로에 나지막이 움츠린 조각상. 1.8톤 중량의 강철 조각이 전시장 내부 기둥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건물을 짓듯 반복적으로 블록을 쌓아 만든 안토니 곰리의 인체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이 장소 특정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갤러리에서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연결망처럼 좀 더 복잡한 신체 내부에 집중했는데 공간과 호흡하듯 직각으로 뻗어나간 조각 작품들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인간 신체와 그리고 건축 구조물의 내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금 더 깊게 탐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발전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작가는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의 세계 첫 상설관을 연대 이어 전남 신안 비금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00제곱미터 바닥을 색색이 물들인 거대한 추상화. 거리에서 수집한 전단이나 신문지를 찢고 이어붙인 초대형 작품은 관람객들이 그 위를 자유롭게 거닐며 비로소 완성됩니다. 올가을 프리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작품가를 기록한 마크 브래드포드는 흑인 성소수자, 도시 하층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어린 시절 기억과 경험을 녹여 사회적 추상화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머니 미용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접했던 파마 용지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녹여내는 주 재료가 됐습니다. 엔드페이퍼의 가장자리들을 다 이제 토치와 이제 성냥개비로 태워서 그을린 다음 그거를 회화의 표면에 콜라주해서 붙이는 형태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미학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추상으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속해 있었던 그런 사회 계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싶어 하셨고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주류 사회를 뚫고 동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한 작가의 20여 년 작업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브라질 한인 사회의 가장 큰 문화축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상파울루 한인촌 일대를 한국 문화로 물들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거리마다 전통 공연과 K-팝 무대,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어우러지며 브라질 속 작은 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아이돌의 강렬한 공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로 멋진 공연에 화답합니다. K-팝 커버 댄스는 물론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재현한 무대까지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한국 문화의 날 축제의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Acho bem legal, também é uma forma das pessoas conhecerem mais a cultura coreana também. Tem bastante atividade para fazer, não só as comidas, né? Também tem a música, os K-dramas. Então é uma oportunidade para os brasileiros também conhecerem muito mais sobre a cultura que é tão interessante. 지난 200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8회를 맞는 한국 문화의 날 축제. 상파울루 한인타운 봉해치로 일대가 한국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듭과 조각보 같은 한국 전통공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통 공예하면은 조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현지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놀이개라든지 동양 매듭, 우리 전통 매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한류의 인기는 이제 한국 유학을 향한 청년들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한국의 여러 대학이 함께 마련한 유학 설명회에는 많은 청년들로 붐비며 한국에서의 학업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Sim, tem muita gente que está interessada tanto em fazer intercâmbio e ficar só 6 meses, ou quanto que o pessoal quer fazer a graduação inteira, quer ficar 5, 4 anos morando na Coreia. 2006년도부터 이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작았지만 지금은 그 한류 문화 관심이 많고 뭐 K-드라마, K-팝을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행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날. 브라질 현지인과 한인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축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화 이글즈와 비기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KT 위즈는 6대2로 뒤진 9회 말 대거 넉 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 10회 말 1사 2-3루 기회를 무산시키고 결국 6대6으로 비겼습니다. NC가 SSG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지게 되면 KT가 5위가 되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고 NC가 이기거나 비기면 KT는 6위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곳곳에서 비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1도, 안동은 18.2도로 선선하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26도를 비롯해 청주도 26도, 안동과 창원, 부산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추석인 월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보름달을 보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